네,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세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한테 1,1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에 따라 1,100원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런 원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화 강세를 제한했던 요인들은 대내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나 혹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요인들에 근거한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서서히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경상 흑자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서울안시 안정적인 달러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신용이나 재정 건전성 면에서도 원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 수지 측면에서의 어떤 자본 유입 이런 것들도 꾸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연말까지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회복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 원환율 1,100원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1,100원을 중심으로 다소간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다소간의 등락을 번복하면서 환율 더딘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부분인데, 물론 원화의 강세가 많이 수혜가 되는 업종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주들은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원화의 강세 정도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쳐지는 건가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 전반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던 수준은 대충 1,000원에서 1,05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우리가 그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논할 때 주로 거론하는 것 중에 이제 교육 규모하고 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산출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했을 때 과거 우리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자면 대충 한 1,000원 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그 수출 채산성을 우려하는 레벨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이나 개별 업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매출이라던가 순익 면에서의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경기 전반이라던가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우려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만 금융위기나 유로존의 부채 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있었던 이런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 같은 것들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자본 수지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투자 수지 측면에서의 자본 유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환율 하락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단가 하락만 가지고 수출이 얼마만큼 증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내수를 좀 부양하는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출의 채산성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타이틀을 뽑은 것이 엔화 약세였죠. 엔화가 지금 9줄의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이와 동시에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부분은 또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달러 원 환율이 일단 1,1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 기업들의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 엔 환율이 오르면서 엔원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역시도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엔화 흐름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자면 달러 엔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이나 일간 차트를 보면 완만히 바닥을 그리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을 본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락 속도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고 또 역시 바닥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이 완화되고 또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축소되면서 엔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세계 경기 전망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가 강한 추세를 형성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N1이 하락하는 속도 역시도 달러 원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디고 달러 N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좀 더딘 것처럼 N1 환율이 하락하는 속도 역시도 좀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N1 같은 경우는 올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의 환율 수준이 800원 전후에서 형성이 됐다는 점이나 혹은 그 금융위기 이후 약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1,300원대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N1 환율 역시도 좀 더딘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환율 수준의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일단 크게 우려할 만큼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더딘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 정부의 통화 정책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달러 원 환율 많이 내려오면서 개입 경기가 좀 증가하는 면이 물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선진국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들로 인해서 이 이머징 통화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경기 전망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시아 통화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라든가 필리핀 그리고 홍콩 등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이 나섰는데요. 다만 우리 외환당국 같은 경우는 이 개입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1,100원을 앞두고 위세 조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고 하락 속도 역시도 점진적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1,100원이라는 빅피어를 앞두고 레벨이 붕괴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쏠림이나 혹은 개입하지 않는 통화에 대한 강세 베팅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미세 조정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일정, 이에 따른 대외적인 일정에 따른 또 달러화와 유로화의 동향까지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일단은 내일 밤이죠.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9월에 이미 QEC를 한 차례 시행한 바가 있고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금요일 예정된 미국의 3분기 GDP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기대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 아시아 통화들 그리고 이제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30일 날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정도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엔화의 약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경향을 보인 바도 있는 만큼 이제 이 통화정책의 확대 여부와 또 그것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정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